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09%, 코스닥은 1.29%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오전에 개파락이 나왔고요. 아침부터 개파락이 나왔고, 어제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장중에 이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오후장에 내일 선거날이죠. 내일 또 쉰다라는 압박감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번엔 내마녀의 날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거일수록.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라고 본다면요, 코스피는 하락이 좀 강하게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죠. 고버스. 고버스를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요. 어제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위험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파락이 떨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는 자리. 아침부터 개파락을 시켜놓죠. 왜? 시장이 갭하락이 됐으니까 아침부터 갭상승을 시켜놓고 위로 올리기보다는 밑으로 누른다라는 거죠. 왜? 그냥 가도 되거든요. 왜? 기존의 전고점 부근이에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갭을 띄울 거면 위로 띄워버리면 치고 날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뭐다?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왜?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띄워놓고 누르는 그림을 한번 만들었다가 오후장에 땡기면서 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밑에서 치고 올리는 그림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나. 그죠? 요런 그림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약간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양봉으로 끝났어 봐요. 코스피가 한 2% 처음 잃어버리고 양봉으로 끝났어 봐요. 개인들 투자한다라는 거죠. 왜? 다음 달 갭 뜰 거니까. 그러면 지네들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왜? 최대한 정해진 선에서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요 안에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흔들어대고 있는 자리예요. 이제 이 박스를 넘길 거냐 넘기지 않을 거냐인 거고요. 우린 내일 하루 휴장이 있기 때문에 모레인데,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연달아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약간의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오늘이나 내일 안에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장 시작할 때는 또 뭐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참 애매할 때마다 쉬어요. 우리는 진짜 기가 막혀요. 쉬는 날 잡는 것도. 뭐 쉬고 싶어서 쉬는 건 아니겠지만 뭘 잡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잡는다라는 거. 그죠? 3거래 연속으로 또 길게 뺐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하루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지수가 여기서 나오고 난리냐 이거. 아무튼 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참 기가 막히게 잡는다. 자, 어찌됐든 이게 아니죠. 어디 갔나요? 어찌됐든 양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투자자 현황이 없어졌네요. 코스피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역시나 양매도가 나왔다.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얘네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달라진다라는 거고, 코스피 요 자리 못 지키면 어디?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610포인트 정도
코스닥 요 자리 못 지키면 그 다음은 어디? 865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움직일 거냐? 대외적으로 미국 시장이 더 밀릴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서 또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혹여나 또 4차 회담이 혹은 러시아가 철군하겠다,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880포인트 위로 갭이 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2650포인트 위로 갭이 뜰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갭의 싸움이에요. 갭의 뭐라 그럴까요? 어제도 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갭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바닥권이고 굳이 위아래 움직이는 게 의미는 없지만 내 종목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속이 터진다라는 거죠. 열불이 난다라는 거죠.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해야 된다라는 게 열불이 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를 횡보하는 자리를 당분간은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뭐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슬금슬금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 제약바이오들이 이 진단키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기존에는 항상 좋지 않았던 실적들이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를 10개라고 치면 이 중에 6개 이상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시장, 이게 사회가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요런 병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실적 있는 회사로 변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써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실생활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뭐 여행 관련주나. 그죠? 전혀 반대의 관점이라는 거죠. 한참 놀러 다닐 때는 아플 일이 없었는데 놀러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거고, 여기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플 일이 많아지니까. 그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와도 제약바이오는 뭐다? 바닥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나오고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시장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기다, 순번을 정해준다. 순번을 정해준다. 오늘은 너 가, 내일은 너 가, 모레는 너 가야 돼. 내 허락 없이 급발진하는 놈이네. 쟤 잡아. 그럼 뭐해? 윗골이 나오는 거죠.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잡힌 거예요. 얘한테. 저 새끼 봐라. 야, 쟤 두드러 패. 잡아. 그리고 윗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 없이 간 애들은. 계획 없이 간 애들은 가는 거고. 왜? 얘네들 허락을 막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한다 중소들이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시장은 그래요. 진짜 이게 뭐하는 시장인가 싶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라는 핑계를 갖다 놓고 이지랄하고 있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급격해지고 더 전쟁이 이제 3차 대전이 갈 수는 다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요. 가끔 기존의 10마디 중에 9마디가 금리 인상 얘기였으면 지금의 10마디 중에 8마디, 7마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치솟고 밀값이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서 오징어가 명태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금리는 하나, 두 개 나올까 말까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잡히겠다. 그죠?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 3%가 빠졌는데 그럼 우리 시장? 밀어야죠 원래. 어디까지? 이 바닥까지. 근데 안 민다라는 거죠. 지들이 봐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 코스피는 그렇게 되면 저점을 또 낮추게 되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 매도 물량이 좀 더 강하게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삼성전자를 더 쳐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누를 만한 거 거진 다 눌렀으니까
더 이상 누를 게 없어요. 그럼 바닥을 미친듯이 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남겨놓고 뭐 했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시총 높은 놈을 두드러 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응.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양봉으로 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목요일날 한 번 더 흔드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더라도 만들더라도 이런 음봉을 해가지고 더 밀고 내려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기껏해야 음봉 달고 밑꼬리 달 거다. 이해되시죠? 많이 밀려도 얘는 67,000원을 웬만하면 안 밀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시장의 흐름상. 제가 하는 얘기도 그래야 맞는 거고. 얘 두드러 팰 거였으면 시장이 빠지기 전에 뭐다? 여기서부터 두드러 팼었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두드러 팼었던가. 바로. 굳이 이렇게 흔들 시간, 버틸 시간을 주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왜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개인보다 기관과 외놈들의 이 물량이 많아요. 그냥 얘네들은 꾸준하게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적금처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다? 이 종목은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네, 뭐 어쩌네 저쩌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해야 돼?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시장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내일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른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미국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러시아에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쉬울까 싶은 거예요. 예전 뭐 삼국시대 뭐 그런 거 보더라도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을 포위하거나 먹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천막 쳐놓고 버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량 보급을 계속 해주는 거고 이 보급 식량이 끊기면 결국엔 여기가 무너진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돼?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계속 이거에 대한 위험성만 만들어 놓고 결국 우리들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소수를 뺀 나머지는 뭐다?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누군가는 지금 돈을 벌어요. 정부가 빠른 누군가는 어찌됐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빨리 구름대 안으로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수급은 떨어지고 돈은 안 들어오고 시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뭐 비철금속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영 시덥지 않았다라는 거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박셀바이오가 좀 올라왔었죠. 영상을 찍으면서 어디까지는 한번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눌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작전주가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뭐다? 급하게 빠져나가야 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빠져나가야 돼. 그에 비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2의 그게 뭐죠?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네.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또 6개월인가 준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과 약간 흡사할 뿐이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흡사할 뿐이에요. 무엇이
이 차트의 모양들이, 방향성이,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정도는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빠르게. 어디 기준으로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5만원대는 한 번 정도 찍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거고, 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젠 뭐 해야 돼? 슬금슬금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 봉을 오늘 만들어내죠. 어제 말씀드리고. 그죠? 오늘 봉을 만들어내잖아요. 좀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얘는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번에 올라갈 때 제대로 빠져나와야지, 이번에 못 빠져나오면 시간적으로 또 얼마나 고생을 할지 모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빠른 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신풍제약은 7만원을 넘어설 거냐 못 넘어설 거냐의 기준인데, (7만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근데 지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만원이면 거진 또 100%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마지노선은 한번 정해볼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조건이 일단 붙어야 돼요. 왜? 시장에 투자할 만한 자리가 없다 라고 느낄 때 요런 급등주, 작전주에 달라붙게끔 된단 말이에요. 7만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꼭 여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는 한번 일단은 7만원까지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5천원 다리로, 이제 5만원 사수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5만 5천원을 사수하는지, 그 다음 6만원 6만원 사수하면 거진 7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인 것처럼,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빵 하고 터지긴 했지만 뭐다? 한 차례 올라오면서 급한 상승보다, 왜? 급하게 올라오면 급하게 눌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장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면 먼저 바닥을 확인한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림 정도는 한 번 정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라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림이 나타난다면 일단 주워 담아도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해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변곡점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넉넉하게 밀리더라도 이 종목이 지켜야 될 부분은 39,500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거진 한 10% 정도가 더 밀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인 관점은 4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5만원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즉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M파동으로 고점을 낮춰놓고 움직이는 흐름을 유지할 거냐, 그게 아니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누르는 그림, 결국 이 구름대를 다 확인하고 갈 거냐, 뚫어 올려서 그 다음 지역까지 확인하러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다. 손절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요. 길게 보는 자리는 39,500원, 짧게 보더라도 4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모두 투어가 많이 빠졌죠. 뭐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 뭐 기름값이 오늘 보니까는 갑자기 싼 데가 1,790원, 1,800원 초였는데 지금 거진 1,900원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럼 부담감으로 주가가 빠졌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담감을 뜬금없이 오후에 받았을 리는 없고요. 뭐다?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는 되지 않아요. 왜? 4년 적자가 아니니까. 뭐 자본 잠식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 그나마 여행사고, 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자본 잠식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재밌는 건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분명히 두드러 맞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끝나면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얘도 그랬고, 또 다른 여행주, 중소형 여행주들이 많이 그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 움직임의 자리가 코로나가 바로 끝나지 않으니까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진 1년 3개월을 상승을 시켰으니까 거진 1년 3개월 정도가 하락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맞나요? 1년 3개월이? 8개월 1년 3개월 맞네요. 1년 3개월이고 그 다음 1년 3개월이 되려면 9월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이 기준대로 올라온다라는 관점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세를 하방으로 잡았고, 요 추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요렇게 그거 봤을 때 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자리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하나의 수순이고 과정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기대감으로 기술적 반등이 빵 하고 나왔으면 이게 이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슈팅을 한번 내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17,0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여유롭지 않다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 15,000원까지 밀었다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건 차트의 모양을 만드는 자리예요. 뭐든지 이유 없이 주가를 올려다 놓으면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결국엔 여행주는 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고,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우리의 월급은 올라가지 않지만 물가는 상승한다. 그러면 보는 눈도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 보릿고개 때 먹는 거 힘들었을 때는 먹방이라는 프로 자체가 없었어요. 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먹는 걸 쳐다볼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건 방송 폐지예요, 무조건. 쓸데없는데도 돈지랄한다고.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먹방이 엄청난 인기잖아요. 개인 방송으로 하다가 이제는 모든 지상파, 케이블 TV 다 이 먹방이에요. 쉽게 돈 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 놀면서 예능으로 어디 놀러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서 돈 벌고, 떠들어대면서 돈 벌고, 오늘은 뭐 먹었냐에 대해서 돈 벌고, 그만큼 시대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해졌다라는 거. 그러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경제력은 사람들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듯이 언젠가는 이 여행주가 또 한 번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만 얘는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의 관점상. 그죠? 결국에는 구름대 하방으로 돌아갈 거냐, 구름대 안으로 직격 들어갈 거냐. 대신 당분간은 25,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보면 된다.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차트 기준으로만 보면 돼요. 우리가 실적, 재물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지만 올해 얘가 문을 닫냐 안 닫냐예요. 말 그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한 거예요. 나는 이 새끼가 이번에 1등 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경기비를 못 내서 출전 자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모두투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한국파마가 좀 움직였죠. 움직인 내용은 경구용 치료제. 오늘 일동제약이 흔들렸어요. 일동제약이 흔들리면서 현대바이오가 또 흔들렸어요. 일동제약이 경구치료제로 움직일 때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일동제약이 어느 정도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는 얘를 가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어쩌네 저쩌네 해갖고 오늘 또 한 차례 뭐 올렸다. 하여튼 경구용 치료제를 참 돌아가면서 많이 해먹는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바닥권을 한번 확인한 자리에서 나오는 슈팅의 관점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바닥권의 기준으로 볼 때도 제가 이 박스의 흐름을 항상 말씀드릴 때 여기서 여기가 예를 들어 박스권이면 여기가 언더슈팅, 오버슈팅의 자리가 나오고 언더슈팅의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그런 언더슈팅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37,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급선무예요. 얘는 이랬든 저랬든 조금 더 흔들어대서 개인들을 털어내거나 악성 매물을 털기 위해서 기존에 지켰던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요 자리를 뚫어 밀고 나서 올라왔다가 한 차례 더 미는 자리를 만들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은 28,000원대까지 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밀고 내려갈 거냐 위로 안착할 거냐의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바닥에서 슈팅이 한 차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이 35,000원을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랬든 저랬든 이 4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박스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 목요일 한 번 더 쳐서 위로 안착시키고 행동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은 사실상 어렵다. 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신규 추천을 권하고 싶은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자. 35,000원 위에서 유지만 하면 그때 뭐가 돼? 물타기나 뭐 그때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잠깐은 지켜볼 수 있다. 왜? 단기적으로 파동 20%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 회사가 별로고 어렵다면 대주주 물량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요런 하락 자체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관점도 살포시 봐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의 관점으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때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는요, 아직 이 차트의 모양이 완벽하게 안 만들어졌어요. 즉 무슨 소리냐?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게 뭐라는 자리다?
슈팅을 내면서 돌리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빠지던 걸 빵 치면서 한 차례 눌러서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게끔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거진 바닥권이라는 거죠. 거진 바닥권이니까 여기서 강하게 요런 슈팅은 안 나오더라도 버티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버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또 IQ도 움직였죠. IQ는 뭐 붙이는 침해 이제는 뭐 이제 시중에 출시된다 라는 관점이에요. 뭐 이제 얘가 나오고 나면 회사 실적이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뭐 엔투텍하고 뭐 모더나 했나요? 화이자 했나요? 뭐 유통을 하네 어찌네 저찌네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거짓으로 판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탁 빠졌고 올라왔던 자리를 반납하는 그림을 만들어낸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크게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바닥권의 자리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강하게 나면서 나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는 표식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간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럴 관점이었다면 얘가 15,000원 위로 안착을 하고 종가를 형성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죠? 일단 중간값은 유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날 이 종가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파락이 떨어질 거냐. 개파락이 떨어지면 다시 12,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3,000원이며 이 위로 안착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가 14,200원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뭐 해야 돼? 빠르게 구름대로 안착해서 구름대에 대한 박스를 만들 거냐, 그렇지 못하면 구름대에 안착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밑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요 구름대는 한 번 정도 들어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왜? 바닥에 형상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엔 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 놨다. 이제 여기서 유지를 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빠르게 움직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을 걸었다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특수건설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시간 방송을 또 언제 할지 몰라서 일단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예전 실시간 방송에도 제가 이 특수건설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도 처음에 이 종목을 참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어디를 넘기지 못하면 이 종목은 더 이상의 상승보다는 한 차례 눌러놓고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재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주가를 강하게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쭉 누르면서 이 추세 하단을 뚫어 올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눌리면서 이 추세 상단을 지지받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버티는 그림이죠.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 앉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쌍바닥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추세가 하나가 있고, 그럼 또 요런 관점의 추세를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보면 요런 관점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추세, 이 추세를 나면서 요런 추세를 이어가려다가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요런 추세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런 추세를 대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이 추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지금 다시 돌리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추세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뭐다? 또 한 번에 요런 슈팅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로서 1,300원, 즉 10,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다시 한번 11,2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11,200원을 어제 한번 확인하고 뚫어내지 못하니까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못 쳐내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도움 닫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이 벽을 밀어내든 아니면 점프해서 넘어가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 당장의 이 자리가 좋지는 않지만 또 선거도 끝났죠. 원래 윤석열 뭐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정치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공약을 했던 거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큰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가 횡보하다가 들어 올리는 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 잡아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올라가면서 고점을 넘겼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못 뚫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 여기서 바로 갈 거였다면 어디 12,500원 위에서 안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 올라탄다라는 거. 그렇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디 12,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건 9,400원 위에서 버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포지션,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 박스 상단에서는 버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디? 여기를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파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상승하고 나서 하락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현재 C파가 나온 중이에요. C파가 다 나왔냐? 그러면 이제 상승 3파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 C파를 만들고 나서 잔여 현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가 3파를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이 C파가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내려앉을 거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월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즉,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그 다음을 또 기대해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한차를 올라놓고 원래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버티기 놀이가 나오면 이 박스권에서 최소 못해도 3개월 이상만 못 가더라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버텨내면 뭐다 큰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 자, PHC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기존 영상에서 이 흐름 말씀드렸죠? 요 추세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움직일 확률이 높고 뭐 해야 된다 또? 진단키트가 가야 된다. 실적은 분명히 나타나서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얘는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진단키트가 가야 되는데 휴마시스 대장이 못 간다라는 거죠. 대장이 이래놓고 눌러놔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계약도 계속 하고 있죠.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또
휴마시스 다 실적이 잘 나와요. 계약도 해요. 매출도 올라와요. 근데 주가는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못 간다라는 거죠. 왜? 얘가 대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전혀. 얘보다 시총 좋은 놈들도 있는데. 그죠? 반도체로 따진다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밑에 있는 뭐 SFA 반도체가 대장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야 얘가 움직인다라는 보장하에 얘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넘기는 거예요. 일부러 더 얘랑 비슷한 그림의 차트가 얘잖아요. 얘도 올라가는 척 했다가 안 넘겨버리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추세를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PHC를 보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이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여기서 죽기보다는 분명히 고점을 한 번 정도 갱신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어디까지? 4,000원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빠른 시일 내일 거냐, 당장일 거냐, 아니면 오래 걸릴 걸 거냐의 관점이에요.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 당장 가기 위해서는 뭐 휴마시스, 엑세스, 랩지노믹스, 왜 기타 등등의 진단 키트들이 수급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외국인들이 늘리고 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 현재 요 추세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다시 한번 눌러낸다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여기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단기적으로 1750원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1750원 유지 못하면 얘는 1600원 한번 이탈해야 돼요. 그래야 또 뭐가 나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어찌됐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되는데 그 우상향을 추세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면서 요런 우상향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요렇게 추세는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고점을 만들어 올려놓지 못하고 요 안에서만 여기와 여기 기준 안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그림. 요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글쎄요. 어차피 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도 낮고 여차저차 하면 1,500원 한번 이탈 1,500원 초까지 한번 이탈했다가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봉은 나쁘지 않은데 주봉과 월봉이 계속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항을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필요한데 뭐다? 거래량이 죽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뭐다?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기 구름대로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밑으로 움직이다가 그나마 안전빵인 구름대가 요 자리라는 건데 5월달 정도요. 요 자리라는 건데 그때까지 얘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진단 키트들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관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이 종목도 애매하다. 결국엔 신규 투자의 관점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들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이지만 수익 중이라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하고 좀 지켜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올라올 때 못 올라타면 이제는 정리하고 어디 1,500원 초반 혹은 1,500원 밑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그림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이 또 선거날이잖아요. 뭐 윤석열 씨 아니면 이재명 씨 둘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누구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기라, 뭐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공약으로 본다면 윤석열 씨 공약이 저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봤을 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이재명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부분 여당 야당 다 두 번씩 해먹고 바꾸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선거 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바꿔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년씩에 2회씩이에요. 그러니까 4년 이게 8년씩 해먹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씨 4년 하고 박씨가 4년 다 못 채웠지만 요렇게 하고, 기존에 우리 김재동 씨 4년 하시고 노무현 씨 하시고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씨가 온 거고, 또 한 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판을 이제 들어오신 분이라,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된 것도 우리 박정희 시대 때 계셨던 우리 영감님들, 할아버님들이 많이 뽑아놓으셔가지고 운이 좋게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잠시 영상 여기까지고요. 편히 쉬시고 저는 목요일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